많은 영화나 게임 드라마에서 드래곤은 보통 최종 보스로 등장합니다. 힘, 능력, 포스 모든 것이 가장 강력하죠. You think you could deceive me, Barrel Rider? 납치당한 공주를 구하기 위해 드래곤과 싸우는 용사의 이야기는 이제는 너무 흔한 패턴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드래곤과 맞서 싸우는 용사들은 언제나 서양의 기사들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동양의 용사들은 왜 드래곤과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동양 사람들이 드래곤과 맞설 정도의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왜 항상 드래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생물을 대하는 동양과 서양의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그 시각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드래곤과 용은 과연 같은 생물일까요? 우리는 그저 네이버 사전에서 말하는 대로 드래곤의 번역은 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둘은 서로 다른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이든 용이든 일단은 비슷하게 생긴 상상의 동물이지만 서로 다른 생물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양과 서양에서는 용과 드래곤을 서로 어떻게 다르게 상상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서양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드래곤은 간략하게 보면 날개 달린 큰 도마뱀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코모도 왕 도마뱀에 날개를 달아주고 크기를 키우면 드래곤이 됩니다. 거기에 입으로 불을 뿜으면서 인간의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죠. 중세 서양의 민담에서 가장 흔한 설정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곤을 죽이고 공주를 구하는 기사입니다. 드래곤을 죽이는 예술작품은 수도 없이 널려 있고 현대에 와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에 만들어진 영화에서도 드래곤이 입에서 불을 뿜는 커다란 도마뱀 괴물이고 인간이 이 괴물을 죽임으로써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반면 동양의 용은 팔다리가 짧거나 없는 수준으로 뱀에 가까운 모습이고 날개가 있거나 혹은 날개 없이도 하늘을 잘 날며 여의주를 물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은 감히 맞설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한 동물입니다. 용의 상서로움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원, 명, 청 시대에도 하늘의 자식으로 취급받는 천자와 왕만이 용이 새겨진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옷을 입는다면 바로 처형될 정도로 용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의 시무복인 골룡포를 보시면 용이 새겨져 있고 임금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용을 얼마나 신성한 동물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같은 동물을 보며 동양과 서양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드래곤과 용의 탄생을 생각해보면 이 차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드래곤과 용의 기원에 대한 가설은 많지만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뱀 숭배 신화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고 드래곤이라는 상상의 동물도 뱀과 닮은 모습이 여기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독교가 널리 퍼지고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뱀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생겼고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뱀과 연관된 존재들도 사탄의 자식들, 악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용은 신성한 동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나라의 탄생 설화를 보면 뱀을 베어버리고 나라를 세웠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뱀 숭배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많이 발견된 공룡 화석들은 용이라는 상상의 생물을 창조해내기에 충분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동양의 많은 설화와 전설에서 용은 일반적으로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용을 형상화한 포켓몬 신용의 능력을 설명할 때 날씨를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은 어느 버전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름 위에서 살며 용의 피를 받아 태어난 인간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영물로 여겨지며 서양과는 대접이 천지차이였습니다. 다시 살아나!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에서도 드래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영화에서는 그 시작을 뮬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시종일관 시끄럽게 떠들면서 개그를 치는 작고 빨간 용은 단연코 서양의 드래곤으로 보기 어려웠거든요. 또한 슈렉에 와서는 용이 동료가 되어 함께 모험을 헤쳐나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스카이림에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주는 파르수르낙스라는 드래곤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으며 고대의 지식을 전해주는 신성한 존재. 스카이림에서만 한정해서 본다면 이 파르수르낙스는 드래곤이라고도 혹은 용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되면서 생긴 드래곤에 대한 서양의 시선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서양에서 용은 전투와 결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이 함께한다고 해도 전쟁 병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드래곤과 함께 싸우는데 맞서는 적의 최종 보스가 바로 드래곤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꾸준히 용은 신성한 동물이자 친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힘든 일을 같이 헤쳐나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용은 언제나 숭배의 대상이자 든든한 동료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직 드래곤은 용과는 다른 생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역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